자, 2020년 6월 29일 중수들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트렉스,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 바이넥스. 오늘도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모트렉스부터 볼게요. 자, 모트렉스 자율주행에 대한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얘하고 예전에 NCN,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래는 이 자율주행의 대장이 더 미동이었을 거예요. 미동이고, 이게 1차적으로 자율주행이 움직였을 때는 이 모트렉스는 주가가 빠졌어요. 주가가 빠졌다가 결국엔 이 모트렉스에서 유상증자를 한다 라는 개념으로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의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결론적인 거는 이게 그동안은 일부러 밀었다라는 개념인 거겠죠,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주포의 뭐 성향도 있겠지만, 뭐 어찌됐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어찌됐다? 기존에 이 평균값으로 있던 요 큰 박스권에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하락을 꾸준하게 해줬고, 그 하락을 끝맺음하는 자리가 이 유상증자라는 걸 계기로, 이게 명분을 만든 거죠. 명분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올려놓은 그림이에요. 그죠? 대신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추세는 끊겼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지금은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는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얘는 이제 시작하는 자리예요. 이제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어차피 성장성이 있고 5G가 가면 자율주행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시장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려면 그 안에서 통신이라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이 구축이 돼 있어야만이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 그대로 뭐 로봇들이 움직이고 막 이제 비행하는 차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직도 투지폰 쓰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아직도 뭐 종이컵에다가 실 꽂아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거라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꿈꾸는 지금 미래고, 그 4차 산업이 지나면 또 5차 산업혁명이 나타날 거고, 거기에 대해 기반이 되는 게 5G예요. 5G예요. 그럼 5G가 진행이 되면서 자율주행, 뭐 드론, 뭐 그다음에 로봇, 기타 등등이 움직여요. 즉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 모트렉스라는 이 종목 자체도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쵸? 이제 시작이지만 이 시작이 당장에 막 날아갈 수 있는 그림은 아니더라도 기다림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수소차의 흐름을 보시면 알죠? JNK 히터가 항상 제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소차도 기존의 요런 흐름에서 한참 이 수소차의 이슈가 불 거다라는 이제 정부에서 2023년까지 수소차를 뭐 몇 대 이상이었나? 100대 이상인지 뭐 어쩌고 저쩌고 수소버스나 어쩌네 저쩌네 말 나오고 나서 상승을 해주고 주가를 그대로 다 밀어놨거든요. 밀어놓고 상승했던 자리까지 반납을 했어요. 더 했죠. 그래놓고 다시 올려다 놓죠. 올라오는 건 한순간이다. 대신 기다림이 힘들 뿐이다 라는 개념인 거니까, 이런 모트렉스 같은 종목은 이 스윙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뭐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대부분 사람들이 물리고 나면 중장기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종목은 물려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인 거고, 그리고 대신 시간과의 내가 싸움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이 종목은 지켜줘야 될 자리만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 3,100원이 마지노선인 거고, 그 전에 지금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을 해주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어디 그 다음 지지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 그럼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예요? 올라오면서 눌렸던 자리, 요 자리겠죠. 그죠? 그러면 요 자리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3,350원 정도 좀 넉넉 잡으면 3,300원만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얘는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죠? 오늘 살짝 움직였죠. 수소차가 움직이면서 자율주행이긴 하지만 살짝 움직였어요. 대신 얘가 현재 이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구름대 상단을 넘어서는 그림이 아직은 못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이 당연히 저항이 되는 부분인 거고, 이 이평선이 어느 정도 자리를 내려왔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이 있다. 즉 얘는 이 안에서 당분간은 박스를 칠 확률은 있지만 이 이평선이 내려앉으면서 이 구름대를 벗어나는 7월 중안에 한 번 더 튀어 올라와 이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즉 이슈가 될 만한 게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제서야 5G 기지국 장비 그런 쪽에서 조금 움직였잖아요.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솔리드, 그런 종목들이 기존에 한참 올라왔다가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5G도 순환매가 돌 것이다. 즉 그런 애들이 조금 올라오다가 그게 강하진 않을 거지만요, 어느 정도 내려앉으면 그 외에 5G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자리인 거예요. 얘는 시간이 필요한 자리인 거고, 그런 자리로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매물대에 쌓여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뚫만한 이슈가 당장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다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지켜주면서 구름대를 거쳐 나오는 순간 이평이 밑에 깔릴 순간 한번 튄다라는 거예요. 그게 윗꼬리를 달지언정. 이해돼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위에 이거 이평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죠? 이게 정배열이 돼서 날아가는 그림, 막 6,000원까지 날아가려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주봉상의 구름대를 빠져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 밑으로 내려앉는 그림이 안 나타나면 이 안에서 박스 치다가 한번 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림이 되겠죠. 그죠? 하반기에 좀 좋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 다른 것들 수소차 지금 가듯이 수소차 가고 가고 그런 것처럼 얘는 이제 이평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치고 만들었다가 내려앉아서 시간 걸었다가 올라갈 거예요. 뭐처럼? 수소차의 그림처럼 또 한번 나타날 수 있어요. 동아화성? 얘는 좀 오반가? JNK 히터? 요런 그림 만들어 놓고,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만들어 놓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지금 바닥 1차 외바닥 찍고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가 밑에서부터 보면 추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요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 좀 넉넉하게 잡으면
요런 추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그죠? 요렇게 추세를 만든 거예요. 얘는 크게 보면.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우상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차례 눌렀다가 쌍바닥 찍고 그 이후에 다시 한 차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한 차례 상승을 시켜놓고 눌러놓는 그림이 안전하겠죠. 확실하게 확률이 생길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수소차가 이슈가 나오고 1년이란 시간을 조정을 주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책주다 뭐다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반짝이에요. 반짝하고 그 말 그대로 정책주라고 하면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 3년 기준, 5년 기준 그런 식으로 이 이슈가 이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언제까지 보급을 하겠다. 뭐 언제까지 뭘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회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책주 오늘 당장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뭐 2025년까지 1조를 쓰겠다. 혹은 5G로 120조 뭐 에이스테크가 상한가한 것처럼 120조를 뭐 중국에서 쓰겠다라고 하지만 그걸 내일 당장 쓰는 건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뭐 30조, 50조, 뭐 20조 뭐 그렇게 해서 120조를 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정부 정책도 매한가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빵 하고 못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이슈몰이 기대감으로 이슈몰이 해놓고 다시 누르면서 물량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펌핑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뭐처럼 수소차의 그림처럼 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시간적인 좀 시간은 필요하다. 왜? 이평선과의 이격도 그렇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면 월봉이 아니라 주봉상으로 보면 이평이 이제 하나 시작해요. 그죠? 그럼 많이 가야 얘는 당분간은 요 자리라는 거예요. 4,500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4,200원 여기서 먼저 또 쳐맞을 확률도 있죠. 그 전에 여기 3,9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거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정말 이것저것 투자할 게 없고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도 사놔도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장의 수익은 안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의 어느 정도의 수익권을 한번 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만 보셔도 돼요. 이제 얘는 추세를 돌린 자리이기 때문에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추세를 돌렸다라는 거. 그럼 여기 기준으로 추세가 돌아갔기 때문에 얘는 길게 봐도 문제될 자리는 아니다. 대신 난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싫어요. 전 단기적으로만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 3,300원은 손절 자리로 단기적인 손절 자리로 꼭 잡고 대응을 하시고 구름대를 넘어서는 그림이 한 번 더 나타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900원이 되겠죠. 저항이 1차적인 저항이 3,900원 넘어서면 4,000원까지 그리고 4,200원 4,500원이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언더슈팅 나와야 4,600원인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램프님 어서 오시고요. 자, 두 번째 삼성중공업 볼게요. 자, 삼성중공업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선주 그 어디에요? 어디였지? 중동이었나요? 중동이면 중동에 배가 필요할 리는 없잖아. 아무튼 뭐 얼마 이상의 이 수주가 되면서 주가가 펌핑을 했잖아요. 예,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 종목이 또 뭐가 있던데
두산중공업이었나? 아무튼 펌핑을 했지만 이슈로 인해서 이슈몰이는 했지만 그 돈 예를 들어 그게 한 120억이라고 쳐요. 그 얼마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120억 조를 계약을 했다. 계약을 했지만 이게 납품이 5년인가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정도면 실제적으로 이 120억이 바로 실적으로 안 들어가요. 말 그대로 계약만 한 거고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뒤에나 조금씩 실적이 나타나는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단기 이슈로만 일단 한 차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럼 요 갭자리를 메꿀 거냐 메꿀 거냐에 대한 관점인 거죠. 다 메꾸고 갈 거냐 아니면 메꾸지 않고 어느 정도에서 지지를 해줄 거냐 이게 관점이거든요. 그죠? 여기 윗꼬리에서 오늘 저점이죠.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할 수가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점인 거예요. 지금의 자리. 근데 지금의 자리는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몸통 얘기하죠. 몸통. 그러면 오늘의 자리가 거래량을 보면 8050 어제가 7245 어제보다 거래량이 좀 더 터졌죠. 그쵸? 그리고 나서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거래량이 어제보다 올라왔어. 그럼 즉 이 자리가 뭐가 돼? 하나의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아요. 확률은 높은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건 뭐냐? 어제의 시가를 넘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자리. 그죠? 요 자리를 넘기면서 이 몸통을 감싸는 그림이 나왔으면 확실한 변곡이 맞아요. 이 자리가. 그럼 즉 이 자리는 이제 손절 라인이 되는 거고 이 자리가 깨지면 오름만큼에 대한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뭐다? 높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5,100원대까지.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올라오면서 여기 6,100원대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맞고 떨어지면서 이 밑에를 깨고 내려오면 뭐한다? 올라온 만큼 내려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5,100원이 지지가 될 확률이 생기는 거고 지금으로는 그러면 이 자리를 깨고 만약에 내일 이 자리를 깨고 올라선다면 이 윗자리를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한번 나타나서 조정을 횡보를 받는 게 한 차례 더 올라오면서 어디 요 자리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7,150원? 7,200원 되나요? 7,150원 되네요. 요 자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차트를 보는 기준이. 오늘 못 들었으니까 린님 어서오세요. 오늘 못 들었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렇게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음봉이 오늘의 양봉의 중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는, 즉 어제의 종가를 저가를 깨지 않는 그림, 혹은 어제의 종가를 깨지 않는 그림만 나타나면 오늘의 자리는 변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하루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왜? 오늘 고점을 못 높였기 때문에. 하루 더 밀릴지언정 이제는 지켜줄 때 어디? 요 자리, 적어도 5,770원에서 5,720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빠르게 한 차례 상승이 올라올 수 있다. 대신 그 상승이 크진 않다. 당장. 얘는 한 차례 상승이 올라오고 나서 요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한번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횡보하는 자리가 한번 나타나주면서 위에 있는 이평을 밑에 깔고 얹어졌을 때 한번 튈 거예요. 어디? 7,000원 정도까지.
그 이상을 기대하기엔 지금은 뭐다?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서야 자리를 잡으려고 이 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왜냐, 얘는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죠? 너무 많이 빠졌고, 빠진 자리에서 횡보를, 이 박스권이었죠 기존에. 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횡보를 하다가 그 횡보의 자리를 밀고 내려앉았어요. 앉았다가 이걸 한번 쳐 올렸다가 다시 내려앉은 거거든요. 왜? 매물에 대한 부담이 많으니까. 그리고 크게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 2평을 밑으로 깔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코로나로 밀려버리니까 올라오면서 이 2평이 뭐가 돼? 저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중공업, 조선주는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애매해요. 지금의 뭐 이 항공주,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추세를 다 깨고 내려갔잖아요. 말 그대로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다면, 코로나 이런 전염병이 전혀 발생될 확률이 없었다면 사실상 항공주들은 꾸준한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을 뻔한 종목이었어요. 왜? 시대가 변하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좋은 거, 말 그대로 눈으로 즐기고 귀로 즐기고 입으로 즐기고 먹는 거에만 만족하지 않고, 못 살았을 때는 먹는 거에 만족하고 우리가 살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먹는 거보다 보는 거, 즐기는 거. 그래서 유튜브 뭐 그런 거 보면, 채널 보면 어디 호텔, 호캉스 자기들이 갔다 온 거 이렇게 연출해주면서 이 구독자들이 상당하잖아요. 그쵸? 대리만족처럼 말 그대로 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시간이 아직 안 되니까 얘가 먼저 그러니까 선수 치고 오는 거죠. 보고 온 거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나중에 갔을 때 돈이 아깝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됐다면 그만큼 여행객 수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과의 뭐 그런 교류, 그런 거, 중국과의 예전에 그 그거 사드 배치, 그런 문제가 한두 개씩가 터지지만 않았다면 항공주만큼 좋은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라는 늙은이가 항공주에 투자를 했었을 거고, 근데 자기도 생각하지도 못한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절을 한 거죠. 40~50% 쳐맞으면서. 그죠? 이게 사람의 이 생각과 다르게 시장과 세상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뭐 워렌 버핏 얘랑 밥 한 끼 먹는데 뭐 매덕이네 어쩌네, 그 노인네랑 밥 한 끼 먹으면 뭐예요? 그거 이도 별로 없으실 텐데 그 씹는 거 오래 걸리고, 우리는 시대가 급해서 밥도 빨리 먹고 10분이면 밥 다 먹는데 걔나 30분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랑 밥 먹는 시간 1시간인데 30분 걔 밥 처먹고 30분 그 대화한다고 그 돈 쓰고 그럴 이유 없잖아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거래량이 들어왔고 첫 봉에 몸통을 만들었고, 이 중간값을 지켜내는 그림이 지금 나타나려고 오늘 이제 봉이 만들었죠, 첫 주. 그리고 이 자리 4,750원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된 거고, 얘는 이제 이 중간값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야 한 차례 6,700원 1차적으로 보고, 그 다음 이제 7,800원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뭐가 많다? 저항대가 많다. 이때는 갑작스러운 수급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터졌지만, 요런 거래량이 이 다음에 또 터질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 즉 거래량이 적게 터질 거니까 올라오면서 어디? 요 자리 많이 올라오면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까지만 열어놓고 대응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크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를 조금 더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예요.
말 그대로 그 수주를 해왔던 거에 대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규 투자는. 이해되시죠? 신규 투자는 그때 들어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은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이 대응할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강한 상승을 아직 당장 기대해 볼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 수주 하나? 그걸로는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뭐 나중에는 요런 자리까지 한번 10,000원까지 한번 또 다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대신 이제 유통 물량이 많다라는 거. 조선주는 항상 유통 물량이 많아요. 뭐 유증도 많이 하고 회사가 안 좋으니까. 그쵸? 지금은 이제 이 안에서 2평 따먹기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니까 그때 물량을 줄일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다 하고 나갈지 아니면 나는 뭐 꾸준하게 한 5년 생각하고 투자를 해볼지를 그때 결정을 할 문제다. 네? 굳이 아직 이런 종목 말고 뭐 꾸준하게 테마주들이 항상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목숨 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지금은 드는 종목이에요. 이해되시죠? 응. 자, 세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 볼게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예전에 참 핫했던 종목이죠. 드라마도 많이 찍고. 자, 월봉으로 보면 상장을 하고 나서 큰 상승을 이뤄냈죠. 얼마야? 55,000에서 한 3배? 3배 정도 상승을 해주고 다시 이 상장가 밑에까지 5만원까지 한번 눌러줬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뭐하는 자리? 위에 있는 매물을 계속 확인하는 자리죠. 그러면서 몸통을 만드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78,000원. 그죠? 단기적으로 얘는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78,000원을 손절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일봉상으로 다시 볼게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큰 추세를 만들고 나서 항상 얘기하죠. 슈팅이 나올 때 고점 3개가 나오면 뭐 해라? 물량을 어느 정도 줄여라. 그죠? 봉이 3개가 나오잖아요. 딱 봉이 3개가 나오면 이제는 뭐다? 조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다시 한번 잡고 밑으로 눌리면서 이제 요런 추세를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얘는 이 안에서 갇혀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죠? 왜냐면 얘는 주가가 한번 이 바닥까지 내려앉긴 했어요. 주가가 한번 바닥까지 내려앉긴 했지만 얘가 실제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사실 뭐 드라마 재방송 혹은 뭐 영화 재방송 옛날 영화든 뭐든 그런 쪽으로 해서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뭐 카카오 네이버 그런 것들이 상승을 꾸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이 영화 산업 드라마 산업 촬영 뭐 그런 위주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상승을 해줬던 자리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 그 자리에 바닥까지 한 차례 올라온 자리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긴 했지만 주가가 하락했다 올라왔다 하락했다 올라왔다 하면서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추세를 만들었잖아요. 그 추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왜? 넘어서지를 못했으니까. 이 위로 못 올랐었으니까 이 추세 안에서 지금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여기도
말 그대로 고점 만들어 놓고 저점을 여기 낮추잖아요. 이 저점 낮춰진 거를 그어보면 요런 자리도 나오지만 몸통으로도 그어보면 요런 자리도 하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요런 거에 대한 추세는 올라탔지만 이 위에 있는 거에 대한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상장하고 상승을 가장 크게 해줬기 때문에 이 상승한 만큼에 대한 당연히 조정을 받았고, 조정은 받았어요. 하락을 받았어요. 대신 이 하락한 만큼의 횡보가 아직은 다 안 나왔다라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건 뭐냐, 하락을 해주고 눌렸던 요 자리, 그러면 요 자리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은 어디서 요 자리에서 뭐가 나와? 횡보가 나온다는 기준이에요. 근데 얘는 요 자리 위로 올라섰다라는 거, 즉 한 단계 레벨업은 했다라는 거. 그러면 요렇게 하나 박스 잡고 그냥 요렇게 하나가 박스권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은 요렇게 하나 박스, 그리고 여기 하나가 이렇게 큰 박스가 있는 거예요. 매물이. 그죠? 그럼 지금은 요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찍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뭐가 나온다? 저점이 낮아지죠. 고점이 낮아지죠. 그러면서 밑에서 또 이런 삼각수렴의 모양을, 위에서 큰 삼각수렴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다시 한 차례 올라와서 이 자리를 뚫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이 자리까지 한 번 더 확인한다라는 거. 그 자리가 요 정도 자리, 그죠? 요 정도 자리까지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한 차례 더 눌러서 이 작은 삼각수렴 안에서 아직은 횡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런 삼각수렴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크게 만드는 요런 삼각수렴을 만들 거냐의 관점이에요. 대신 이 위로 올라오면 여기까지, 이 위로 못 올라서면 다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크게 보면 추세를 만들죠. 항상 이런 그림이 나타날 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중간값을 항상 중요시 한다. 이렇게만 봅시다. 자, 요런 그림 만들어 놓고, 아까 보여줬던 요런 그림 하나 만들어 놓고, 어디였어? 요런 그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중간값 하나 그어놨던 자리가 요런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요런 그림, 그죠? 요런 그림 만들어 놓고 지금이 추세가 요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요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요런 그림.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요런 그림 하나 만들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자, 지금의 자리로 보면 여기가 상단, 하단, 중간값, 거기에 중간값이 어디? 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 그냥. 요런 자리가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로는. 그죠? 요게 중간값이에요. 그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의 관점이에요. 지금 밑에 있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자리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 채 치고 올릴 거고, 그게 아니면 내려앉아서 여기 중간값을 확인하고 반등을 하면서 올라올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거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자리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78,000원. 이해되시?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림 그려주는 것처럼. 그럼 여기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여기서만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얘는 좀 내려오면서 한 차례 뚫고 올라선다라는 거예요. 뚫고 올라서서 다시 한번 88,000원대를 확인하러 간다. 넘어서면 10만원대 확인하러 간다 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자리 깨고 내려앉으면 다시 한 차례 내려앉겠죠.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
뭐야 이거 안 눌러졌네. 여기 아니면 요런 자리까지 한번, 혹은 여기까지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만약에 깨서 내려온다면 요 자리가 물탈 자리예요. 내가 만약에 물려 있다면 거기서 물타고 여기서 지지를 안 해준다면 그냥 놔둬야 돼요. 이거는 손절을 하든 놔두든 요 자리까지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을 자리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크게 얘는 당분간은 이 안에서 크게 박스 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올라올 때 8만원 넘기기가 당장은 힘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제 여기가 한 차례 또 매물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내려앉으면 올라오기가 힘들다라고. 대신 지켜주면 올라갈 때 한 번은 더 친다. 9만원대 혹은 10만원 부근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당장은 뭔가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직 못 되는 거예요. 뭔가 뉴스거리가 나오면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지금의 자리는 한 7만 4천원, 5천원대까지는 그냥 박스권이 될 확률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 자리 뭐야, 요 자리가 이렇게 중간값이 되겠죠. 그 중간값이 어디에요? 요 기존에 윗골이 나오면서 몸통 나왔던 자리에요. 그죠? 그런 자리에서 저번주 지켜줬었는데 이번주 개파락으로 밀리니까 그냥 살짝 쐈다가 밀렸죠. 그죠? 그런 자리에요. 지금의 모양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큰 추세로는 아직도 삼각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식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얘는 아직은 이런 추세다. 작은 수렴, 큰 수렴. 이해되셨죠? 이게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해주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다음에 한 번 더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온다. 그리고 얘는 이 영화 산업이든 드라마 산업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렇게 안 좋은 회사도 아니고 흥행을 많이 하는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만들죠. 얘도 많이 만들고 상장하자마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요런 그림을 나타냈다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지언정 나중에 다시 한번 요런 그림을 넘어서는 모습을 한번 나타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누군가 얘기하는 가치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성장주 가치 투자가 될 수가 있다. 그쵸?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봐요. 왜? 상장하고 나서 이 역사적 신고가를 크게 한번 만들었거든요. 그죠? 얘도 이런 그림 한번 만들었고, 예전에 펄어피스 요런 종목도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고 나서 주가를 눌러놓고 그 누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 즉 얘는 이렇게 한번 눌러놓고 상승시켜놓고 뭐해? 박스권이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요런 그림을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이제 폭이 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렇게 큰 자리에서 요렇게 중간가 잡고 대응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런 그림에서 중간값 잡고 대응하셔도 되는 그림인 거죠. 이 중간 좀 잘못 그렸네요. 요렇게 하나, 또 넉넉 잡아서 보면 요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요게 하나가 큰 박스, 그 큰 박스에 1단계 박스, 2단계 박스, 지금은 2단계 박스 안에 있는 거고, 그 2단계 박스 안에서
이 중간값 밑에서 지금 이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크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 중간값 위에 있는 거고, 작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 거기에 중간값 밑에 있다라는 거고, 좋지 않은 거죠 아직은. 다시 한 차례 이 밑에를 확인할 수 있다. 대신 또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한다? 다시 또 중간값을 확인할 확률이 있다. 그죠? 그런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바이넥스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벌써 11시네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자, 바이넥스라는 종목인데요.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뭐 깨지진 않았네요. 한번 코로나로 누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은 회사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기존의 상승을 만들었던, 고점을 계속 만들었던 이 큰 박스를 뚫고 나서 얘가 큰 상승을 한번 줬거든요. 그죠? 그리고 눌렀다가 고점을 갱신하는데 고점이 낮아지면 항상 걱정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서 내려앉았을 때 기존에 저점 잡았던 자리, 요런 자리, 혹은 눌렸던 자리, 요런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한 번 더 상승,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그럼 아직까지는 흐름이 나쁘진 않은 거예요. 대신 이제 여기서 고점이 낮아지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이 고점보다 낮으면 그때는 이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던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나중에 조심하면 돼. 그때까지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게 뭐 사람의 입장이지만 그렇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지금의 일봉에 보면 단기적으로 이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자리예요. 지금의 자리,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기술적으로 상승을 해줬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반등 나왔던 자리, 바닥 잡았던 자리가 이 자리. 상승을 해주고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하락을 했다가 이 전고를 만들었던 자리를 뚫어주긴 했어요. 뚫어주긴 했는데 몸통을 만든 자리가 얘는 거진 없어요. 이 한 자리 빼고, 이 자리 하나 빼고는 몸통을 만들어준 자리가 없어요. 즉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기존에 비해서 매수세가 많이 줄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누군가 던지는 사람이 나타난다. 요런 자리하고 다르게 던지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개념인 거고,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하고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이었거든요. 이렇게 추세 만들면서 요런 추세를 그어주다가 이 추세가 지금 깨진 거예요. 그죠?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가가 요런 식으로 상승했던 자리, 각도가, 그리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요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요런 식으로 흐름을 다시 바꿨다가 이제는 요런 식으로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각도가 줄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상승을 하는 각도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면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하잖아요. 주가가 여기서 놀다가 요렇게 놀다가 이제 요렇게 갔다가 이제 여기 깨지면서 추세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 추세는 깨진 것처럼 얘는 이제 급하게 올라가던 강하게 들어오던 추세들이 슬금슬금 약해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로는 들어가세요. 지금의 자리로는 요 자리거든요. 12,000원.
12,000원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래도 추세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대신 좀 더 밀릴 수는 있겠죠. 어디까지? 여기 기존에 있던 자리까지. 이게 큰 추세로 봤을 땐 11,000원,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땐 12,000원이거든요. 밀리지 말아야 될 자리가. 그리고 웬만하면 최근에 거래가 그나마 많이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고, 요 자리 거래가 별로 안 터졌구나. 그러면 그래도 거래가 터지고 밀렸다가 한 번 더 올라왔으니까 요 자리가 단기적인 저점이 되는 자리거든요. 여기 12,300원 혹은 12,500원. 그러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지금 이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 추세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 안전하다라는 거죠. 안전하다. 즉 그래야 깨지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 그나마 이 안에서 횡보를 하든 아니면 다시 고점을 높이든 둘 중 하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으면 올라오면서 요 자리가 저항이 됩니다. 얘는.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서 횡보를 할 거냐 아니면 계단식 하락을 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10,000원대까지. 이해되시죠? 10,000원대까지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는 최대한 이 위로 몸통을 올려주는 그림이 좋아요. 어디냐? 적어도 13,500원 위로. 13,000원에서 13,500원 위로 몸통을 하나 만들어주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다시 한 차례 이 추세가 꺾이지 않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얘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회복을 못하고 내려앉으면 올라오면서 어디 13,500원이 저항이 된다. 그리고 나서 맞고 눌렸을 때 이제는 어디 13,000원 13,000원을 절대 깨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눌리면 13,000원에선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다시 올라와요. 그게 아니라 또 깨지면 얘는 내려앉는다고 보시면 돼요. 11,000원에서 만원대가 신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봉동기 올라왔다 지금 눌리는 자리에 이렇게 요런 그림이면 이게 원을 이렇게 돌리다가 흐름이 이렇게 옆으로 도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매수세가 줄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못 치고 올려놓으면 이렇게 돌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11,000원대까지는 11,000원대까지는 한번 내려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노려볼 자리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얘도 한 차례 올라왔다, 눌렀다, 올라왔다, 눌렀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 같은 자리도 보세요. 뭐 어떻게 보면 요런 자리가 지금의 자리랑 비슷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이잖아요. 얘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와서 옆으로 도니까 이 도는 자리를 못 지키면 한번 밀린다. 그죠? 밀렸다가 지켜주는 자리가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에서 지켜주는 자리가 나오니까 그 뒤에 슈팅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올렸다가 눌리면서 어디 지켜줄 자리. 말씀드리죠. 그런 자리 지켜야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 지금의 그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내려올 때 13,000원을 지켜주는 그림, 이게 여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올 때 13,5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놨다가 눌릴 때 13,0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한 번 더 쏜다라는 거야. 아까 그 그림처럼. 그게 아니면 한 번 누른다. 눌렀을 때도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이제는
그때는 이제 요런 자리를 넘어서야 되겠죠. 몸통이 요런 자리 12,300원 12,5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 거겠죠. 그때는 눌리고 요렇게 올라왔다가 한 14,000원 정도에서 저항 맞고 눌릴 때 12,500원 정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한 차례 더 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까지 밀렸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지지해주고 13,500원을 빠르게 회복해놓고 올려놓을 거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의 자리는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왜? 100% 올라왔으니까. 즉 웬만한 종목들 보면요, 이 이슈가 있는 종목, 말 그대로 이슈가 있는 종목이야 하락을 해주고 바닥에서 적어도 200%에서 3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거지만,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바닥을 찍고 지지가 되면 바닥 대비 최소 50%에서 100% 정도의 기술적 상승이 나와요. 위에서 비교했을 때는 30에서 50%지만 바닥에서 대비했을 때는 100%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큰 이슈가 없고 시장에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관심 받는 종목이 아닌 것들은 한 100%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요. 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요 자리에서 보면, 요 자리에서 그냥 이 자리 빼고 여기서 횡보하고 요 자리에서 요 자리 보면 딱 100%예요.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가 100%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아요. 그죠? 크게 막 이슈를 받는 테마가 불고 뭐 정부 정책이고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바닥에서 한 100%, 80에서 이제 그 종목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시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70에서 100% 정도 사이 한번 오르고 나면 조정을 받습니다. 최소 20에서 50%까지. 그런 기준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럼 바이넥스는 지금은 그런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올려다 놔야 잘해야 박스권, 잘해야 박스권, 아니면 뭐다? 일단 한 차례 조정 받는다. 11,000원에서 만원 선까지. 거기가 뭐 하는 자리? 신규 매수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종목 분석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이 계신다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리딩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리딩비는 어디 뭐 무료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지만, 무료로 하면은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무료보단 비싸겠지만 어느 유료방보다는 저렴하다. 대신 퀄리티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뭐 제가 장담합니다. 항상 수익률은 잘 나오니까요. 아무튼 뭐 오늘도 잘 보내시고 내일 하루 마지막 6월의 마지막 장 대응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녹화할게요.